화가 나니까 대응한다. 이거는 안 되고요. 일본이 어떤 의도에서 하고 있는가 면밀하게 검토한다라는 일본 후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감정적인 대응, 그때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의도가 정확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일본은 남북 간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한반도는 일본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한미일 건조 상태에 북한이나 중국을 가상 적극으로 보는, 말하자면 신냉전 체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훨씬 일본에 유리한 것입니다. 2021년 9월까지가 임기예요. 임기 안에 개헌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강한 군대가 필요하고 현재 자위대가 아니라 전식 군대로 바꾼다라는 것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일본 국민들이 전식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적어도 50%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인력 가지고 오히려 선제 공격을 당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일본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북 간이 지금 회화 무도로 가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 긴장 고조를 하기 위한 상대로 이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조계기 가르던 같은 것은 오히려 남한을 상대로 해서 일으키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9조에 전쟁의 포기, 전쟁 수단, 군대 보유의 포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헌법을 평화 헌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에게 준 헌법이다 라는 것이 일본 우파들의 주장이고, 아베 총리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인이 만든 헌법이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은 위협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포를 발사했다라든가 그러면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공력을 끌어내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특히 그 일본군 45년까지의 항상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기를 유도했습니다. 만주사변도 중일전쟁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일본의 그러한 전통적인 그 전략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일본의 실제 군사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이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한국에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한일 간의 극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냉전적으로 왜 이쪽의 주장이 옳은가 라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내보내야 된다.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일본인도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본이 너무했네 라고 먼저 일본인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연구를 즉 이쪽에서 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계속 걸려요. 제가 일제 간점기 연구자였기 때문에 일제가 45년에 한국에서 떠났을 때 많은 책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런 책들은 일본에 가면 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위안부의 일본어 책을 또 3월에 일본에서 냅니다. 현대 일본어로 읽을 수가 있는 위안부 중요 문서와 증언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현대 일본어로는 위안부
관련 일본 검문소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일본어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5년 이전의 일본어는 현대 일본어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현대 일본어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문서들 위안부, 봉황함, 일본의 검문소가 있는 거죠. 안주에 있었던 관동군의 부대에는 조선인 여성을 사냥해오는 부대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대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일본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늦었지만 올해 3월에 일본에서 내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서로도 입증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편만 듣는다 그렇게 모르지만 제 논문이나 이런 것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논문을 반박해야 하잖아요. 제 논문을 반박한 일본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지읒소가 어디에 있는지 학교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도 진일빠가 많아졌어요. 테러하겠다고 메일도 보내왔고 그 사람 다 고소를 했어요. 일본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학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면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은 없죠. 오히려 무지인 상태로 그렇게 했다면 더 후회스러운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